네, 지난주 자산시장은 아무래도 고용 데이터가 제일 중요했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첫째 날에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좀 나빴어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모자라서 기준선이 50 이하로 내려갔죠. 근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에 대해 가지고서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오미크론 봉쇄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살짝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는데 근데 그 낮아진 베이스에서 전월 대비 또 안 좋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미크론에서 락다운 해제하고 중국이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면 아주 무난한 수치를 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거의 뭐 시장 기대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최근에 보면은 유럽 쪽에서 배기가스 문제 가지고서 조사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혹시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쳤을까 봤는데 그런 거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좀 천국이 펼쳐졌는데요.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제안 탑10이 있었죠, 요번에. 근데 1위에서 3위까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뷰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돌연 요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었던 게 마트 주말을 이제 그 월 2회죠. 의무 휴업하는 거, 요 폐지가 1위를 계속 달려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뭐 거의 그냥 붕 떠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뭐 법안으로 나오게 될지 뭐 바뀌게 될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뭔가 정부가 원했던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게 탑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탑3에 못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일부 아주 흐린 눈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요날 나왔는데 예상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데이터가 뭐 그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ISM 제조 구매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 뭐 전월 대비는 소폭 내려갔지만은 예상치 대비해서는 소폭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헤드라인 숫자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ISM 제조 구매자 지수 PMI 보시면은 요 프라이스라고 물가가 있습니다. 요게 너무 높은데 ISM 제조 PMI의 이 프라이스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CPI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한 6개월 내외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빨라요. 이게 선행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게 내려오면 향후에 미국 물가도 내려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내려오니까 엄청난 환호가 나왔던 거죠. 다만 좀 오게티라고 하면은 주문 데이터는 나쁘다라는 거였죠.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50 이하로 내려왔는데 계속 더 뚫고 내려가 버렸고 뭐 그 다음에 주문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빴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우리가 침체 수준은 아니잖아. 뭐 생산이나 이런 거 보면 이라고 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ISM 제조 PMI 지표 나왔을 때 호재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86번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산업별로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거까지도 매달 체크를 해드리는데 한번 공유를 빠르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 컴퓨터 쪽 업종에서는요. 재료 쪽의 경우 연장된 리드 타임으로 인해서 여전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굉장히 타이트하대요. 주문 잔고는 좋은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고객에게 제때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학 쪽을 보면 인플레가 비즈니스를 둔화시키고 있대요. 이전에 있었던 공급망 문제와 주문의 둔화로 인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자재가 과잉이랍니다. 운송장비 자동차 쪽입니다. 칩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음식료 쪽,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우려 쪽에 대해서 더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금속 시장은 여전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둔화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오다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은 경기 침체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쪽은요. 모든 시장은 매우 바쁘게 돌아가지만 결국 큰 타격을 입게 될 역풍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드타임과 비용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는 예산, 계획 및 실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도 매우 어렵습니다. 의류,
의류가 지난달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미리 먼저 했었던 곳이죠. 지난달 거 보시면 고객들로부터 재고가 많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고가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될 때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문이 감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월마트가 했죠. 근데 이달에는 어땠냐 보니까, 요번에 발표할 때는 어땠냐 보니까 지속적인 배송 및 인력 문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고무. 현재 주문은 가득 찼지만 4분기부터는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금속. 다음 분기에 우리 사업에서 약간의 개선이 예상됩니다. 기계. 신규 주문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 문제는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재 및 인력 부족에 의한 긴 리드타임이 여전히 주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서는 둔화가 인플레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몇몇 부분은 여전히 이제 공급망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노동력을 이제 충분하게 마련하는데 좀 문제를 겪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이제 좀 그 둔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간다 만다 이제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는데 대만에 갈지는 이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날은 뭐 증시가 크게 별게 없었습니다. 다음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높았어요. 6%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50bp 인상 다음에 또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쳐졌죠. 미국의 구인 보고서인데 보시면은 요번에 1069만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1100만 대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잡 오프닝이 기업들이 우리 지금 사람 뽑고 있어요 라고 내놓은 게 이제 조금 예상보다는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빈 일자리당 실업자 개수는 높게 유지 중입니다. 1.8.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업자다. 그러면 제 앞에 1.8개의 일자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되게 높은 숫자예요. 되게 높은 숫자임에는 분명 하나 3월부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인도 잡 오프닝도 3월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네, 펠로시 대만 갔습니다. 결국에 내리기 전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했지만 뭐 아무 일 없이 도착을 했죠. 밤이었는데 아시아로 밤이니까 미국으로선 아침이었죠. 그래서 증시는 곧바로 상승했습니다. 미중 간에 별일 없네. 그리고 이제 나서는 중국이 대만이나 펠로시나 미국에 대해서 연이어서 각종 보복 조치가 나왔고요. 자, 다음으로 3일 수요일에 보시면 중국의 이제 서비스 쪽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월초 나온 데이터도 그랬고요. 다음 이제 오펙의 월간 회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오펙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체면치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배럴 정도만 증산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나왔을 때는 야 이거 가지고서 무슨 이라고 하면서 유가가 올랐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이날 유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월간 석유 소비 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니까 2020년 동기 대비보다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높은 게 이제 휘발유나 이런 거 가격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요 파괴가 명확히 나타난 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석유 쪽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나쁘고 미국에서조차도 수요 쪽에서 파괴가 좀 나타나네 라고 하면서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유럽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체 말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죠. 이 전월 숫자보다도 더 잘 나와서 오히려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내용도 훌륭했습니다. 일단 예상치나 전월치 모두 다 헤드라인이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서비스업 쪽에서도 요 프라이스가 좀 내려왔습니다. 제조업보단 덜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 쪽은 아까 말씀드릴 때 신규 주문이나 이런 주문 잔고 이런 건 좀 나쁘다라고 했는데 서비스는 주문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침체가 아니라 증시가 진짜 바닥 찍고 침체에서 회복하나 봐. 둔화에서 회복하나 봐. 그래서 서비스업 ISM 나왔을 때는 증시가 더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얘네 더 많이 올랐어요. 자, 이제 코멘트를 쭉 보게 되면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쪽에서는요. 레스토랑 매출은 계적적 요인하고 연휴 이후 그 7월 초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독립기념일. 그것 때문에 감소를 했대요. 하지만 기름 가격 및 식품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감소했다라는 게 감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인력 충원 쪽에서는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LA 카운티의 다수 지역에서는 이거 실내 마스크 착용 필수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 소식이 좀 돌고 있다라는 거죠. 건설 쪽은 금리가 주택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주택 구매자들이 더 이상 월 지급을 그러니까 그 monthly payment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할 형편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취소율도 상승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도 감소를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많은 구매 예정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였고요. 교육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고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상승이 고정 예산 짜는 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서 공급의 연속성 확보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원자가 늘면서 고등교육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자 수와 방문은 증가했지만 지난 6개월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관리 및 지원 서비스 쪽은요.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술 서비스 쪽 고용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테크 분야의 고용과 해고는 둔화되었습니다. 모든 직능 및 직급에서 일자리 수가 지원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아까 전에 그 빈 일자리당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좀 둔화되고 있다. 공공행정 전 부문에서 비용 증가가 현재 주요 쟁점입니다. 기름과 식품이 가장 일반적인 쟁점 사안이지만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임금 및 기타 복지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소매업 우리는 최근 낮아진 매출 트렌드에 알맞은 재고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재고를 줄여나가는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유틸리티 이게 이제 뭐 전력이나 이런 쪽입니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은 일부 역풍이 확실히 향후 경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문제는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크지는 않습니다. 도매업, 음식 서비스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대중이 재고 및 소비자 지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함에 따라 소매업 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날은 좀 증시가 좋았던 날이었고요. 4일 목요일 날에 이제 영국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좀 요거는 좋지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침체를 예고했거든요. 일단 금리를 50bp 올렸어요. 뭐 27년 만인가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이건 예고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상치를 내거든요. 향후의 경제에 대해서. 근데 요번에 올해 4분기부터 향후 5개분기 동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침체가 꽤 길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도 정점이 10월에 13.3%로 찍기는 하겠지만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그래서 23년도 3분기에도 9.5%가 될 것 같다. 인플레가. 네. 항상 좀 요즘에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좋은 쪽 방향으로 얘기를 딱 해놓으면 영국이 그 직전 직후로 해갖고 통화정책회의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희망을 담아 얘기하고 영국은 너무 시니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제 그 분칠한 미국과 찬물을 끼얹는 영국 어떻게 될까? 다음으로 미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796억 달러 적자인데 이것이 예상보다는 더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GDP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 이 적자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니까요. 수출의 물량이 어디 있어요? 안에서 소비해야죠. 근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수입이 줄고 수출로 돌리죠. 그래서 여기 그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요, 금융위기 왔었을 때 쏙 줄어들죠, 그렇죠? 적자폭이 쏙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쏙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경기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미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졌었어요. 이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커져갔다가 최근에 여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 대비 조금 더 나왔어요. 26만, 예상 25.9만인데 근데 전월치가 2,000명 줄어드는 걸로 수정돼서 그냥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대비 좀 많이 나왔어요. 141만, 예상은 137만인데요. 좀 많이 나왔고 전월치도 거의 한 10,000명 정도 수정이 플러스로 돼서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연속 실업수당 모두 상승 중인데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연속 쪽이죠. 2주 이상치 발표 자료니까 특히나 요거를 또 한 주 한 주 수치는 또 좀 틀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4주 이동 평균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았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6월 말부터 저점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석유 수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쪽 지표들이 나쁜 걸로 인해서 유가는 수요에 대한 하방 압력이 되게 강하게 받아서 이날 $90 아래로 이제 전쟁 난 이유는 처음이죠. 떨어졌습니다. 네, 뭐 미국이 원숭이 두창 보건위기 선언했다라는 거 나왔고요. 자, 다음 이제 금요일인데요. 중국의 펠로시, 중국 쪽에서 낸시 펠로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근데 아주 구체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펠로시와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중국 대사를 불러들였죠. 초치란 단어 우리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일본 대사는 이렇게 초치하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제재도 발표를 했어요. 8대 항목, 뭐 군사, 해상안전, 불법이민, 형사법, 국제범죄, 마약 등등.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쪽 영향하고는 별로 없네. 인데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 협력 중단. 요건 이제 눈길을 살짝 끌었던 거죠. 근데 좀 웃기기는 하죠. 미국이 이제 뭐 대만 문제를 건드렸는데 왜 기후변화 협력을 중단을 하느냐. 약간 이제 이거 원래는 하기 싫었는데 요거 잘 아시죠? 무한도전 요거 요리하는 쪽에서 그 이제 유재석 씨가 요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그 정영돈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괜히 이거 그 아무 관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기후 변화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중국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좀 좋은 소식인데 원래는 그 BBB 법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갖고 민주당 쪽에서 맨친하고 사실 이제 맨친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반대파가 2명이었어요. 맨친하고 시네마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인데 맨친은 이미 그 전주에 나는 이거 이름 바꿔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 하면 나 찬성할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시네마 의원이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인플레이션 리덕션 이거 통과되냐 안 되냐 이랬는데 요날 이제 아시아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시네마 의원도 찬성하는 걸로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통과될 것 같아요. 인플레 감축 법안은요. 예,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실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합니다. 예,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모두에. 원래는 요걸로 이제 그 썸네일 하나 했다 바꿨어요. 그 아무도 청하지 않은 앵콜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되게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제 예전에 이제 그 노래 그런 거 동아리 할 때 불렀었는데 대학생 때 아무도 청하지 않은 혹시 고용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닐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쭉 한번 가볼게요.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는 블록버스터급으로 잘 나왔죠. 예상이 25만 증가했는데 52.8만. 근데 전월치도 26,000 플러스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2배 이상 잘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고 실업률도 3.6에서 3.5로 떨어졌어요. 이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미국이 3.5였고 그게 50년 만에 최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보면은 와 미국 끝내준다. 인데 걱정되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0.3 전월 대비 기대했는데 0.5가 올라갔네. 근데 전월치도 0.1이 수정됐네. 그럼 0.6이 올라간 거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뭐야? 실업률이 떨어졌다 좋아했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네. 참가율도 떨어졌네. 62.1로. 참가율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일 주목한 건 다들 헤드라인 요 숫자도 비농업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니까는 이에 대한 반응이 미국 경제 매우 강하다. 그러면 9월 A에서 50bp 아니라 75bp 인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연준 피봇이라는 건 시기상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리액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페드와치를 보게 되면 75bp 인상에 대한 배팅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바뀌게 되죠. 원래 한 달 전,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9월에 인상일 거야가 72%, 75bp 인상일 거야가 28%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30대 70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75 해야 되겠다. 돼버린 거죠. 자, 강세론자, 파월 의장, 연준의 위원들, 그 다음에 침체 아니야. 연준 피봇했어. 라고 보는 강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냐 이 데이터를 보면, 자, 이렇게 월간 고용 순증 숫자가 높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근데 참가율은 낮아지게 되면 연준 피봇은 일단 하기 어려워지겠다. 그러니까 75bp 인상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이러면 물가 상승이 단순히 전쟁에 따른 커머더티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임금 물가 나선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고용 비용 지수가 그 전주에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가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구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도 높고. 그러니까는 제일 베스트의 상황은 이거였을 겁니다.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적당히 둔화가 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피보팅이 가능하니까. 근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평균 이상은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15만에서 한 25만 사이 나왔으면 베스트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야 계획에 딱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할 말은 있어요. 8월에 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는 한 달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단. 네. 다음으로 그럼 약세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찜찜하게 나온 겁니다. 강세론자들 입장에서. 약세론자들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레리 서머스, 침체 온다, 연준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임금 상승 속도 못 잡지. 가계조사 데이터, 그러니까는 기업 데이터는 월간 고용이 증가가 많이 나는데 가계 데이터는 부진해 여전히. 참가율 낮아지지. 실업 데이터 쪽은 뭐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신규 실업이나 연속 실업은 나쁘지. 그 다음에 그 전주에 나왔던 고용 비용 지수 나빴지.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헤드라인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헤드라인으로 판단하는데 약세론자들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헤드라인이 50몇만이 나오면 해도 너무 잘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야 이거 침체론 좀 소위 말해 쫄린다.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 예능이 또 아주 또 흥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모두에게 미움을 자칫 잘못하면 사게 되는 데이터로 이 금요일에 나온 월간 데이터가 쓰여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맨하임 인덱스 중고차 지수 나온 거 보면 0.1%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로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네,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지만은 뭐 이러다가 또 유가처럼 확 속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요 정도로는 뭐 인플레이션 쪽에서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기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이거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잘못 적은 거,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제가. 금요일 거 빼놓고서, 아까 작업해놓고서 바꾼다는 게 죄송합니다. 네, 나스닥은 요번에 빠졌고, 다우는 살짝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주목할 거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금리 격차가, 10년, 2년은 무려 40bp 났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안 났던 숫자인데, 40bp가 났어요. 엄청났죠. 이 주간 동안에 내내 연준 위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메스터, 카시카리, 데일리, 에반스 다 나와가지고서 공통적으로 사실 이제 이제 요일별로 다 적으려다가 이거 뭐 말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의 다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성향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연준 피보팅을 기대해서 2023년
좀 뭐 하반기나 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그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뭐 의견들이 나오던데,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ECI랑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좀 높아지니까 요 심리가 높아지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기들 예상치보다 기대 인플레 쪽이나 고용 쪽이 좀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10년물 금리는 보시면은 그 전주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갔고요. 이거는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 발언,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 서프라이즈 때문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요것도 요거지만은 그보다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42p다. 라는 겁니다. 네. 채권 시장은 상당히 이제 침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 장기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이제 2.1 얼마에서 2.33으로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번 주에 소폭 내렸습니다. 2.28로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라고 하지만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의 특징은 그거죠.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90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꿋꿋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요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연준이면 제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숫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쪽 수요 부진 우려, 이게 이제 제일 크게 작동을 했고, 그래서 90을 깨고 드디어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오펙이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감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은 그 셰일 나온 이후부터는 맨날 감산이에요. 맨날 감산. 자, 결국 90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과연 오펙에서는 어디까지 유가 하락을 용인할지, 그게 저는 이제는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 이제 감산을 줄여 나가는 것을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공급망 문제 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단기 자금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 보시면은 유출입을 보게 되면 선진 쪽은 이제 한 주 들어오더니 좀 빠졌어요. 34억 달러. 신흥 쪽은 8억 달러 조금 들어왔고, 한국 쪽은 서서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로나 쪽은 숫자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미국의 GDP 나우 3분기 거가 지금 그 전주에 이어갖고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첫 수치가 2.1% 성장으로 나왔었지만 이번 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1.4. 1.4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요인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쪽에 대해 갖고서 추정치가 좀 낮아진 점. 그 다음에는 투자 쪽에 대해 갖고 조금 낮아진 점,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건 소비죠, 소비. 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제일 심합니다. 다음 주 업데이트는 수요일 날에 도매 판매하고 CPI가 나오면 이제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지고서 가고 있습니다. 87%가 실적을 내놨어요. 보시면은 그 전주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EPS 예상치 상회하는 기업의 비율이 75%, 그 다음에 예상치 상회하는 폭은 3.4%, 그 전주에 비해서 다 숫자들이 올라오죠. 매출액도 다 조금씩 다 예상치 대비 그 전주 대비해서 상회폭이나 상회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가이던스를 긍정 부정적으로 하는 쪽은 부정이 긍정보다 이번 주에도 하나 더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비율이 1대 10은 아니에요. 30대 42. 부정이 더 많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서는 분명히 그 실적이 상회하는 폭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포워드 PR의 경우에는 17.5배. 그래가지고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이제는 10년보다는 높고 5년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과거 5년이 코로나 때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상회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쇼커버 장세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증거가 하나 또 여기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을 때 여기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이제 흔히들
그 예상치 대비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상치 대비 못 나오면 어닝 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보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나를 가지고서 이게 이제 파지티브 서프라이즈다 아니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하나 갖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제 그 나온 경우에는 자, 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주가가 반응을 평균적으로 플러스 2.1%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5년 평균은 어닝이 잘 나오면 그런 예상 대비 잘 나오면 주가가 0.8%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가격에 더 크게 반영을 해줬다. 그럼 반대로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어땠냐라고 하면 과거의 5년간의 평균에는 부진하게 나오면 2.4%가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진하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진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게 없었고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상을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부진해도 야, 다 반영된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숏이 커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준 것은 거의 지난 이제 5년 수준에서 최고봉 수준에 와 있는 정도의 이제 그 가격 반응을 해준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실적이 부진했을 때의 가격 반영을 안 해준 거, 플러스가 나온 거는 지난 5년 동안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이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유가가 내려오는 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가 왠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보는지 의견이 바뀐 게 있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중국 수출입 데이터 있고요. 물가 데이터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보면서 한 주간 또 지내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뭐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